분기별로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올해보다는 높은데 아마 2분기에는 조금 충격이 올 것 같습니다. 2분기에는 저는 미국서 충격이 오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새로운 배경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너무 새롭고 좋습니다. 예. 구독자 질문들을 좀 취합해서 바로 질문 드려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예. 2023년을 마무리하시면서 올 한 해 한국 경제를 한번 종합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올해 우리 경제 어려웠죠. 특히 그 수출이 많이 감소했었습니다. 소비도 별로 안 되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 경제가 한 1.4% 성장한 거로 추정하는데 이렇게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낮은 것은 97년 외환위기, 2008년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때 애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경제 성장이 낮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게 우리 수출이 10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4분기에는 경제가 부분적으로 회복되면서 전체적으로 아직도 그렇게 좋지 않지만은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이런 거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올해 8월에 이런 말씀 주신 적이 있는데요. 4분기 그리고 24년 상반기에 국내 증시 오름세가 보이니 조정장이 온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을 것이며 그때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주가를 어떻게 분기별로 월별로 정확하게 예측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올 11월, 12월에는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근데 10월에 좀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11월에 사실 급등해 버렸지 않습니까? 무려 코스피가 11% 한 달 사이에 그렇게 올라 버렸어요. 11월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멈칫거리고 있습니다만은 내년 최소한 1분기까지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올해 주가를 전망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선행지수였었어요. 근데 오이 선행지수가 지난 2월에 저점을 쳤고요. 그 다음에 통계청은 4월에 저점을 쳤죠. 선행지수가 저점을 치고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경기 관련 주식을 사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올해 반도체 주식을 많이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반도체 이익은 별로 안 좋았죠.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이런 주가가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물론 삼성전자는 그것보다 더 올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런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현장에 가서 특히 울산 같은 데 가서 조선 업종 담당자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만은 이거는 생각보다는 안 올랐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좀 꾸준히 올라가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23년 살펴봤던 거에 앞서서 24년 경제 전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024년 경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떻게 전망해 주실까요? 우리 경제 성장률이 한마디로 잠재 성장률에 접근해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잠재 성장률 제가 추정해 보니까 2% 안팎이거든요. 근데 우리 경제가 올해 1.4% 성장했습니다만은 제가 예측하면 한 2.1% 정도 나와요. 그런데 한국은행도 2.1%, 대부분 2% 약간 넘을 것이다. 그런데 2%가 우리 잠재 성장률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 내년에는 이제 능력 정도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부분별로 보면은 내년에 소비 투자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날 겁니다. 수출이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경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출 주도의 2% 성장, 잠재 성장률에 접근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런 2024년에 주식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그리고 유망한 산업으로는 어떤 산업에 좀 주목하면 좋을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가가 빨리 3천이 넘어야 되는데요. 그러기에는 좀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2% 성장하더라도 3천이 넘을 수는 없고요. 내년에도 전반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박스권이다. 그러나 평균 수준은 올해보다도 최소한 50포인트, 100포인트는 더 높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분기별로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올해보다는 높은데 아마 2분기에는 조금 충격이 올 것 같습니다.
2분기에는 저는 미국서 충격이 오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가 올해 정말 좋았죠. 예, 그런데 4분기부터 성장률이 낮아지고 내년 1분기, 2분기는 마이너스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기업 수익도 많이 줄어들죠. 그러면 미국 금리는 떨어지기는 떨어질 텐데요. 금리 하락보다 기업 이익 증가할 하락폭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실물 충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1분기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면서 GDP 성장률도 안 좋고 기업 이익 증가율도 안 좋으면서 금리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기업 이익 더 떨어지면서 주가가 더 하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2분기만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제 예상대로 만약 2분기에 주가가 떨어진다면은 또 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우리가 뭐 분기별 아직 박스권에서 추세적인 아직 큰 상승은 아니니까요. 박스권에서 움직일 테니까 이 분기별로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망 산업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뭐 아마 그 증권사 리서치 센터나 그다음에 산업연구원 키에트라는 데 있거든요. 예, 거기서 산업 전망을 하는데요. 예, 그런데 내년에 그 소비, 생산, 수출 이런 거에서 다 좋은 게 두 가지 산업이에요. 우선 그 반도체죠. 예, 반도체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근데 10월부터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고 있죠. 중국, 홍콩으로 반도체 수출이 55% 정도 가는데요. 뭐 중국이 소비가 늘어나면서 상품 생산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반도체를 수입해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좋아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산업연구원 전망에 따르면은 생산, 수출 다 같이 늘어난다는 게 조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업종이가 핵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이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우리 올해 좀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2차 전지죠. 그런데 뭐 모든 2차 전지가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닐 텐데요. 일부 2차 전지 뭐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적정 수준에 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내년엔 아마 차별화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